이 사람에게는 일을 추구한다. 본질적으로 성과를 달성하는 이런 성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취형의 정반대의 사람을 우리는 케어러, 간호사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호사형은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모든 기여와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관심이 있기보다는 오직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천사형이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네 종류의 사람을 바로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해 봤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유행일까요? 네. 자, 네 사람이 모여서 회식 장소를 한번 정하는 회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이 그럽니다. 아, 지난번에 가봤잖아. 거기에 가지 말고 좀 새로운 데 좀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죠. 그리고 싫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유행일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니, 새로운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갔던 거기하고 계속 관계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짐작이 되시죠? 세 번째 사람은 이 사람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당신들 지금 회식하자는데 뭐 그 장소가 중요하겠어. 아무데나 가. 장소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강하게 톤을 높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는 분석하고 종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 보니까 새로운 맛집을 한번 좀 조사를 해보지 그래. 새로운 맛집을 조사 쫙 해가지고 그중에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곳을 가보면 어때? 라고 제안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유행은 바로 이와 같이 회식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하게 토로됩니다. 우리는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 네 가지 유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의 새로운 장소를 좀 추구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표출형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표출형의 사람은 모든 말을 쏟아냅니다. 항상 말이 많습니다. 마이크를 잡기를 좋아합니다. 남에게 나서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와 인정을 추구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기의 핵심 가치가 손상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를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유행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때마다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충동 구매로 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사람이 가끔씩 자기가 원하지는 않지만은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충동 구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출형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났다 그런다면 표출형 설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계속 감정적으로 부추기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하고 좀 관계를 계속 맺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 보면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우호형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간호사형입니다. 자, 이 간호사형의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동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동조를 해주고 경청을 하고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감정도 또한 따뜻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맞장구를 많이 칩니다.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경청하고 관계를 맺는 그야말로 천사 같은 이런 사회적 기여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만약 조직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매일매일 깨소금 볶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처럼 다른 사람과 조화를 유지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일을 하는 협력형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도대체 뭘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성실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게다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보다는 좀 더 안정, 과거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설득 방법이 생각날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반드시 물어봅니다.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호형의 사람은 상사하고 물어본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 물어본다. 모두와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꽤 지연된 의사결정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잘 안다면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의 작전은 바로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세 번째의 사람은 어떻게 제기를 했습니까? 다른데 뭐 아무데나 가면 어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취형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일뿐이 없어요. 목표와 그리고 추구, 뭔가를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들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강화하거나 이런 데는 안중도 없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일정하게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핵심 가치는 역시 목표와 결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이 사람의 의사결정 방식은 어떨까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즉각적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표만 채워지기만 하면 바로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득 현장에서는 사실 성취형을 만났다 그런다면 바로바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졌다라고 안심해도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하면 설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 분석형이었죠.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따져보고 수렴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전부 연구하고